법무부 장관 조국은 이제 과거가 됐지만 국회에서 조국 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공세 대상이었을 조 전 장관은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의 영상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당일 8분 41초 분량의 이 영상을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란 제목의 이 영상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문제를 삼은 건 마지막 1분가량 조 전 장관이 발표를 마치자 영상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배경음악이 깔리는데요. 발표장을 나서면서 직원과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미소를 짓는 조 전 장관의 모습과 함께 이 조 전 장관의 사퇴문 일부가 자막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마치 조 전 장관 홍보 영상 같다며 법무부 공식 계정이 조국 개인 찬양을 위한 공간이냐는 겁니다. 판단은 보는 사람의 몫이겠죠. 프레스콕 장관의 사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마지막 모습을 담긴 영상, 법무부가 자체 제작한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어제 국감장에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요. 그 영상 내용이 어떤 건지 뭐 지금 이제 잘 봤습니다만은 조국 장관의 개인 CF 같다라는 장제원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인가요, 수위가? 네, 일단 8분 41초 분량이었는데 한 7분 30초까지는 어제 저희가 계속 봐왔던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모습 그대로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은 건 마지막 1분인데 이 카메라가 조 전 장관을 집중하고 마치 뮤직비디오에서 쓸 법한 음악과 이 영상 CG들을 활용했다. 이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법무부라는 곳이 이제 개인을 찬양하는 이런 영상을 올려도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무슨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검찰개혁안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판단은 보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떠나는 장관에 대한 마지막 예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삽입한 것이냐 아니면 너무 과도한 개인 홍보 영상이냐 뭐 여러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어제 장관을 대신해서 이 국감장에 나왔던 김호수 차관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이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서 김호수 차관이 참석을 했죠. 김호수 차관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 영상은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이 국감 현장에서도 야당 측에서는 법무부에서 이 장관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적절성 여부를 먼저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만큼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하는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보 동영상이 불과 장관 재임이 한 30여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퇴임한 날 바로 저렇게 홍보 동영상 만든 게 저는 좀 지나쳤다고 봐요. 좀 시간이 흐른다든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참 그 장관 열심히 했네 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만든다는 거 의미가 있지만 옛날에 원님이 자리 떠날 때 자기가 직접 자기 공덕비를 자기가 만든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런 거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그 홍보 동영상이 한 달도 안 되고 온 국민을 두동강 그 조국 장관을 통해서 왜 했냐? 저는 자기의 정치적인 조국 전 장관이 부활, 정치적인 진입을 좀 꿈꾸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퇴임할 때 조국 장관의 개혁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했어요. 비난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하고 윤석열 환상의 콤비가 될 걸로 기대했는데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쪽으로 계속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아쉬움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그 진입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사법 절차 끝난 다음에 그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영상은 법무부 직원이 만든 거죠? 대변인실 홍보 관련된 분들이 만들었을 때 그분이 벌써 조국 장관의 정치적인 앞길까지 예상하고선 저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좀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62.6%였고요. 잘못된 결정이다.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28.6%였는데 이 긍정 평가가 이제 모든 지역, 성별, 연령대에서 좀 우세를 했고 이 보수층에서는 이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는데 뭐 이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거였고요. 다만 이제 중도층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69%로 나왔거든요. 이제 중도층에서도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사퇴에 대해서 좀 긍정하는 이런 여론들이 좀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영별로 좀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중도층에서는 사퇴하길 잘했다 이런 의견이 조금 우세하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탁현민 자문위원도 이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게 뭐 본인도 여전히 이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 야권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마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탁 의원은 2017년 이 문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2007년에 저술한 이 본인의 책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여서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조 전 장관과 같이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위로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탁 의원은 그들은 내 삶의 한 부분을 도려내어 그것이 나라고 흔들어대며 온갖 저주와 혐오를 퍼부었다. 나는 사과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왔지만 애초에 사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요구하던 나의 사과는 사퇴를 끌어내는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해서는 이 무엇보다 먼저 조국이라는 사람이 먼저다. 그 상징과 위상, 그런 어떤 쓸모와 쓰임보다 사람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그 사건 당시에 자신은 누군가의 흥미거리였고 씹기 좋은 안주였고 그저 무너뜨려야 할 상징이었는데요. 상징이었다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번 일련의 사태 속에서 조 장관 역시 진짜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집중하지 않고 그저 무너뜨려야 할 상징으로만 봐줬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한 굉장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의 심경을 토로했죠. 그렇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끄러워서 국회의원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죠. 최근 국회의 여러 가지 행태와 관련해서 자성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직접 그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끄럽고 좀 창피합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국감이 시작되면서 그 생각이 좀 분명해졌어요. 이런 정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조국 장관도 혼자 보내기에 좀 짠한 마음도 있고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70일 가까이 저렇게 사람과 가족을 난도질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불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의 이야기를 보면 조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정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과 가족을 난도질할 일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 지지층에게도 조 전 장관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약 60일 정도죠.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야당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속에서 여당 의원으로서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 이런 점을 통해서 사실 불출마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멀쩡한 사람도 정치권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해진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우리 정치 정말 국민 눈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쨌든 김성태 전 의원은 뭐 이런 이철희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내년 총선에 계속 나와야 된다. 국회의원 나와야 한다. 불출마를 걷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국민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기자,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장관이 지금 이제 서울대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파면시켜야 한다 이런 대자보도 붙였어요. 그렇죠?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시끄러운데요. 이게 서울대 커뮤니티에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이제 찬반 투표 결과가 올라왔는데 이 복직 반대가 94%로 거의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좀 자세히 보면 이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 대부분을 수용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가는데 저 커뮤니티가 스누라이프라고 해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문 게시판인 거죠. 아니 졸업생들도 의견을 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연 저 지금 찬반 투표에 한 2,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2,400명 전부가 학생이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 서울대 학생 그리고
이 대학원생 합쳐서 지금 한 5만여 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표본이 지금 2,400명이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대 학생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거냐라는 뭐 의견도 있고 예. 또 서울대 이제 조국 장관, 이제 조국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대자보까지 붙었어요.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다. 예. 더 이상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냥 정치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복직을 반대하는 뭐 이게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대자보까지 붙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복직과 관련해서 서울대 안에서도 좀 시끄러운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커뮤니티 게시판이 과연 서울대 모든 학생들,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또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여론조사 전하면서도 늘 밑에 이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정도의 응답률이 나왔는지 그걸 이제 꼼꼼히 보지 않습니까? 예, 일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처럼 오해돼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무시하고 그런 상황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